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금호공과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생각보다 금호공과대학교랑 남서울대학교를 내 수시 6개 지원을 짤 때 같이 짜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두 개의 학교가 좀 입결이 많이 다르고 저는 약간 금호공과대학교를 써야 되는 학생과 남서울대학교를 써야 되는 학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이 좀 유익하게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호공과대학교는 지금 KIT 인재라고 해서 이 학종 전형이 등록 평균이 4.2 정도로 나와요. 입시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 표준 편차가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합격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표준 편차를 생각을 하면 3.8에서 4.9 정도. 그러니까 5등급은 또 생각보다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지역 인재도 인원수가 적고 등록평균과 비해서 표준 편차가 좁다 보니까 역시 5등급의 학생은 잘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4년제를 쓰는 다른 학생들을 보니까 내가 5.5 정도의 등급인데 금호공과대학교랑 남서울대학교를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또 독특한 점은 뭐냐면 교과 전형의 경우 최저가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2합으로 많이 하는데 여긴 3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합 13을 요구를 하고, 또 공학 이학의 경우에 수학을 필수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형 승특시 1등급 상향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4등급이 4등급일 때 3등급을 쳐준다, 이런 의미고요. 인문사회는 또 영어를 필수로 해서 3합 13을 되게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3합 13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은 인서울을 좀 많이 쓰려고 할 거기 때문에 금호공과대학교가 좀 2합으로 바꾸거나 최저를 안 하는 그런 접근을 해봤어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416명인데 보통 4등급까지도 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이제 동급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다. 그리고 뭐 농어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오히려 이 교과 전형 비교했을 때 0.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여기는 좀 더 최저가 수월하다 보니까 깎여 내려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3합 15는 이제 거의 다 마치니까. 그래서 금호공과대학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생각보다 5등급이 가기 어렵다. 그래서 4등급의 학생만 여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날짜를 보시면요, 여기는 전형별 고사일이 11월 21일과 11월 22일에 21일에는 이제 일반 전형 학종, 22일에는 지역인재 학종 면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남서울대학교를 볼 건데요. 네, 남서울대학교를 보면 지금 간호대학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의 입결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가 지금 비어져 있죠. 이건 나중에 저희 데이터 담당자가 입학처에 다시 문의를 해가지고 채워놓긴 할 거예요. 제가 진행한 합격자들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남서울대학교는 이 학종 전형에서 6등급도 합격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남서울대학교가 싫어하겠지만 제가 이제 합격한 저의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내가 꼭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 내신이 너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남서울대학교가 나의 그 자소서를 최대한 많이 채점을 해줘서 그 실제로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서울대학교를 써봐도 좋을 것 같다. 내가 5등급, 6등급일 때. 아까 우리 금호공과대학교랑 남서울대학교가 많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금호공과대학교는 오히려 5등급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남서울대학교는 5등급이나 6등급도 그 학생의 서류의 반영 비중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교과의 반영 비중이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교과의 반영 비중으로 그 학생의 가능성에 좀 더 집중을 해준다. 그리고 면접의 실반영 비율을 보세요. 면접을 60%로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현재 이미 결정된 내신은 그냥 최소화해서 봐주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채점할 수 있는 서류 부분, 특히 학생부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 부분에서 많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자, 교과 성적 반영 X라고 나왔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교과 성적 반영 X라고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교과성적 반영 X라고 하더라도 보기는 보잖아. 그래서 실제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교과성적이 반영 안 된 수준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교과성적이 정말 반영 안 된 수준으로 합격이 됩니다. 자소서 정말 좋고 면접을 잘하면 6등급도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6등급이면 반드시 여기 쓰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자소서 잘 쓸 자신이 있고 면접에 자신 있으면 6등급이라 하더라도 사는데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또 이제 이 전형의 좋은 점은요. 날짜들입니다. 네, 날짜가 지금 11월 14일에 면접인데요. 최종 발표를 11월 14일에 해줘요.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기 때문에 12월 25일에 해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능일보다 한 열흘 전에 11월 24일에 발표를 해준다. 그러니까 수능 들어가지 않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잘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실기 위주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과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전형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포지션이 학생부 교과 실기 위주예요. 그러니까 교과거나 실기 위주다라는 의미라서 저는 이 실기 위주는 이제 아예 그냥 지워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반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서류 100인데 사실은 그냥 교과 전형입니다. 최저가 없는 전형이니까 추합이 거의 막 엄청나게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럼 최종 합격자 발표는 언제냐? 최종 합격자 발표는 동일하네요. 11월 24일. 그러니까 수능 전에 다 발표가 납니다. 내가 수능 전에 하나를 붙여놓고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도 해보면 5등급까지도 돌아요. 최초합은 5등급은 안 되긴 하는데 5등급 정도여도 내가 정말 자소서도 자신 없고 면접도 자신 없어도 5등급까지도 합격이 되는 교과 전형이다. 이유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추합이 두 바퀴까지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전형 중에서 어디가 유리할지 잘 고려해서 5등급, 6등급 학생에게 한번 써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5등급인데 6등급인데 4년제 대학 위주로만 컨설팅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대학들을 라인업을 잘 안정으로 잡아놓고 그다음 조금 더 높은 대학도 도전적으로 써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인재 고른 게 다문화 다전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여기 있는 일괄 서류 전형 요건 교과 100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래서 교과 100이고 지역인재 전형 간호학과만 유일하게 최저가 있는데 이건 3합 10으로 해서 간호학과 중에서는 평균적인 최저입니다. 어떤 간호학과는 3합 7을 요구한 데도 있었죠. 되게 까다롭고 3합 7까지는 까다로워요. 3합 10도 있었고 3합 13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는 최저를 잘 고려해서 간호학과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 간호학과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드리니까 전략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두 개의 학교를 살펴봤고요. 요 교과 면접 전형도 한번 보세요. 교과 면접 전형은 일괄로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수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썼으면 그냥 무조건 면접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나 면접으로 조금 자신 있다. 그러면은 5등급, 6등급이라 하더라도 지원해보셔도 됩니다. 실제 합격자 중에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대학교와 금호공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도 이제 인원수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금호공과대학교인데 금호공과대학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공대 위주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다 그러면 굳이 금호공과대학교를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 학과들을 보면은 IT 융합학과 이것도 사실 좀 이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그냥 이과생 위주의 학교고 경영학과 16명 이런 거 너무 적죠. 전 개인적으로는 이과생들만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해드리고 남서울대는 어때요? 여기 남서울대인데요. 남서울대 전형별 모집이나 보면 아까보다 학과가 좀 많고 학과들도 괜찮아요. 학과들 좀 괜찮아서 저는 여기를 좀 낮은 내신 학생들이 공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호학과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동대라든가 건양대라든가 거기서 봤던 간호학과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간호학과가 메인은 아닙니다. 근데 간호학과가 제일 입결이 높겠죠? 유일하게 최저가 있는 그런 학과예요. 일반 학생 전형이 가장 인원수가 많고 900명 넘게 뽑으니까 추합도 많이 돈다. 여기 되게 재밌는 학과도 생겼잖아요. 가상 증강현실 융합학과.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등급이 많이 낮더라도 나의 가능성을 보고 선발을 수시에서 해주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학교를 전략적으로 써보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